자,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첫째 항이 22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물음에 답해라. 자, 1번을 보면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이제 몇 항인가? 근데 일단 그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다는 건 이건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항 공식에 넣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26. 자,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몇 번째 항부터 얘가 음수가 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음수가 되는 n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n 넘어가서 자, 이렇게 될 것이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3 2로 나눠서 2분의 13. 자, 즉 n이 뭐 이상일 때입니까? 이거는 지금 6.5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항부터 제 7항부터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6.5번째 항이라는 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저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첫째 항이 22잖아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하면은 4씩 줄어든단 말이야, 이게. 그죠? 이렇게 4씩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이걸 계속 말하자면 더한다. 뭐 3항까지 더한다든지 4항까지 더한다든지 그러면 그 합은 점점 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어쨌든 양수가 계속 더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 몇 개 더 해볼까요? 몇 개 더 해보면 이제 계속 그 4씩 빼니까 6이 되겠고 2가 되겠고 그죠? 4씩 빼나갑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갈 텐데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이제 0이 요 사이에 있겠죠. 근데 0이라는 값을 갖게 되진 않아요. 이 수열이. 하지만 0을 이렇게 통과하는 요 시점을 놓고 보면 요 앞까지는 어떤 값이 더해지면서 합이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항까지 합을 구한다 그러면 이건 6항까지의 합보다 더 작아지게 돼 있어요. 7번째 항을 더하면서 앞에 합을 깎아먹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합이 언제까지 최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음수가 나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은 그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양수일 땐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왜냐면 공차가 양수면 값이 계속 커지니까 더하면 더할수록 그 합도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근데 공차가 음수면 처음엔 양수였을지 몰라도 항의 값이 공차가 음수면 점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엔 이 항의 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 마이너스인 값을 음수를 계속 더하면 합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의 합이 이 등차 수열의 합 중에서 가장 최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 수열이 언제 음수로 변하는가, 아니 이 수열의 항이 언제 음수가 되는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1번에서 우리가 7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걸 알았으니까 1항부터 6항까지 합이 최대다. 7번째 항을 더하는 순간 합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S6을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합니까? 등차수 합공식으로 구하지. 자, 2분의 n.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2a. 그죠? 2a 플러스 n-1. 그 다음에 d. d가 얼마였지? d가 마이너스 4였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44, 요거는 빼기 20이니까 24가 되겠고, 그러면 결국 뭐야? 24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72. 요것이 제 6항까지 합으로서 최대인 합이 된다. 그 다음 항까지 합을 계속 더하면 오히려 여기서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3번.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시오. 이건 2번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합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합이 음수. 합이 음수가 되나요? 그렇죠. 계속 이제 음수를 더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합이 음수가 되는데 요거 좀 이게 구해 보면 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여섯 번째 항까지 양수고 일곱 번째 항부터 음수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게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6개, 그럼 여기 6개까지 딱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합이 0이 돼버리겠지. 즉, 12항까지가 합이 0이 돼버립니다. 그죠? 12항까지 합이 0.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13항을 더했을 때겠죠. 그래서 1항부터 13항까지 더하면 1항부터 12항까지 합이 0이 돼버리고 13번째 항만이 1항부터 13항까지의 합으로 나오겠죠. 그 합은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2가 있을 테고, 그죠?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2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이렇게 되는. 물론 이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쭉 써보고선 그걸 발견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는 왜냐면 이렇게 딱 대칭으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뭐 그래서 이거 3, 여기가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데 더 대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서 그냥 쭉 적어보고 풀었지만 합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n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sn이 2분의 n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첫째 항이 22 그러니까 2a 즉 44 플러스 n-1d 자 요거란 말이죠. 이 합 자체가 음수가 되는 게 언제냐 하는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느냐? 이런 경우에는 뭐 2를 그냥 양변에 곱해버려도 되고요. 그죠? 이쪽에 0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약분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뭐 자, 그 다음에 44n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양변을 4로 나누자. 양변을 아니 마이너스 4로 나누자. 마이너스 4 이걸 다 4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n 제곱 마이너스 n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봐 여기도 n 있고 여기도 n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뭐 48n을 갖다가 4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2n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48n인데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12 자, 요 해가 어떻게 되냐? n이 음수이거나 또는 12보다 크거나 이렇게. 근데 n은 자연수니까 이거일 리는 없고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 가장 최초가 언제냐면 13. n이 13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 사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아까 내가 이제 빨리 하느라고 쭉 적어 놓고선 그냥 바로 이 수열의 특성을 이용했는데 되겠죠? 자, 그래서 푸는 방법이라는 게 꼭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문제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유제 꼭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 AN과 SN의 관계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앞에서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건데 요 문제를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사실 일로 미뤘었죠 설명을. 자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게 n번째 항을 우리가 구할 때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전항까지 합을 빼면 된다. 물론 이거 이제 항이 2개 이상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왜냐면 항이 1개일 때는 이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의 합과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등차 수열은 말이죠. 등차 수열 얘는 일반항은 n의 1차식이다.
그리고 합은 n의 2차식이다. 단 여기서 상수항이 제로입니다. 요거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an은 이제 뭐야? a1 플러스 n-1d 이런 형태니까 요걸 정리해 보면 여기서 이제 변수는 n이란 말이죠. a하고 d는 상수지.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1.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이고 이제 1차항은 d고 상수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합의 경우에는 뭐야? 이 공식이 이렇잖아요. 2분의 n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1 플러스 n-1d다. 그런 말이죠. 이거를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라 이거야.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렇게 되죠. 2분의 n 곱하기 자 요거 dn 마이너스 d 플러스 2a1이거든. 그럼 요거를 정리해보면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d 2분의 d의 n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자 보세요 2분의 2a1 마이너스 d 그죠? 곱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상수항이 없죠.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체 n이 그냥 곱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의 합이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게 나오면 그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우리가 거꾸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때는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자, n에 관한 2차식인데 얘처럼 좀 상수항이 없게 나오면 그거는 거꾸로 등차 수열의 합이다.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 어떤 수열의 합이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것은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라 2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 그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2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의 합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문제만 딱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의 경우에는 n에 관한 2차식이지. 이거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이야. 2번의 경우는 뭐야?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일 것 같아.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근데 뒤에 상수가 붙었어.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 다시 얘기하면 2차 항의 개수 어떤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에서 2차 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의 절반이다.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항에서는 뭐예요? n의 개수, 즉 1차 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였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요걸 이용해서 풉니다. 합과 일반 항사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an을 어떻게 풀 수 있다? sn 빼기 sn-1이니까 sn이 지금 이거란 말이야. 3n제곱 그죠? 마이너스 2의 sn이야. 그리고 sn-1은 뭐야? n 대신에 n-1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뭡니까? 3n제곱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요 안에 거를 좀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자, 요거 대신에 지금 요거 대신에 이걸 썼으니까 얘도 좀 정리를 먼저 합시다. 요거는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고요. 그죠? 요건 3의 앞에 또 곱해지죠? 이렇게. 자, 요거 다 정리하면 이건 녹색으로 좀 해볼까? 뭐가 되는 겁니까?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마이너스 있지만 이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단계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질 않아요. 자 그러면 뭐야 이거 3n제곱 지워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붙여줘. 플러스 6n 마이너스 3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야 얘도 지워져. 그래서 얼마야 6n 마이너스 5다. 자, 근데 이건 n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항 A1은 이건 S1으로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럼 S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 3 빼기 2는 1이잖아. 그런데 아까 SN에서 SN-를 빼가지고 구한 6n-5라고 하는 일반항 있죠. 여기다가 혹시 1항부터도 이게 통하는가를 알아보려고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와요. 그죠? 6 빼기 5에서 1 나오죠. 근데 실제로 첫째 항은 1이란 말이야. 이게 정확한 거죠. 그죠? 첫째 항은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기다 1 넣어서 구한 첫째 항은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항부터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 1 넣어도 어차피 제대로 나오네. 그럼 굳이 이거를 2항부터라고 하지 말고 첫째 항부터 그냥 성립한다. 그리고 이걸 따로 쓸 필요 없죠? 그래서 따로 쓸 필요 없으니까 A에는 그냥 6n-5다. n이 1 이상에서 다 성립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요 2차 항의 계수가 지금 3인데 이게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공차가 6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게 sn이고요. 그 다음에 sn-1은 자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계산해서 구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거 조금 노가다네. 그죠? 마이너스 차근차근 합시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붙이는 거에서 틀리니까 이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2 곱해서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앞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없어질만한 거는 일단 미리 다 지우자고요. 요거 지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2n제곱 요거 빼기로 지워지니까 이것도 일단 지웁시다. 그 다음에 n하고 인데 마이너스 지우니까 이것도 지웁시다. 자 그럼 뭐 남죠? 남는 게 여기서 이제 플러스 4n 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습니까? 1하고 이제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1. 요게 되겠죠. 단 얘는 두 번째 항 이상에서만 통하는 그런 일반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이라고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럼 첫째 항은 뭐냐? 첫째 항은 여기서 1 집어넣어서 사실은 구해가지고 얘랑 똑같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정확히 구하는 건 S에다 1 넣어서 구하는 게 정확해요. 2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4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혹시 몰라서 1 집어넣어 보니까 원래 2부터 넣어야 되지만 1 집어넣으니까 3 나와. 그러니까 얘랑 다르죠. 그럼 얘가 맞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 넣은 게 아니라 S1으로 구한 게 맞아. 첫째 항은. 앞에서는 그게 둘이 똑같았으니까 이렇게 그냥 쓰고 말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두 번째는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4n-1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둘째 항 이상에서고 첫째 항은 얘는 4다. n이 1일 때. 요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답이 됩니다. 자,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AN을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첫째 항은 4고요. 그죠? 둘째 항은 여기다 2 집어넣어서 4, 2, 8, 7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차가 4일 테니까 그죠? 공차가 4일 테니까 여기다가 4씩 계속 더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수열이다. 그러면 보시면 어때요? 요거는 차이가 3이고 그 다음부터는 차이가 4씩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다. 첫째 항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그 차이가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요 놈이죠. 요 놈. 합에서 그 n의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냐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되시죠?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해 안 가는 사람은 다시 반복해서 돌려보고 중간에 멈춰서 자기 생각 정리해보고 요약하고 이런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잘 안 하면서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 그건 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유지해보시고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발전예제 14번. 등차 수열 합의 응용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뭔가를 지금 엮어놨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볼까요? 곡선 y는 x제곱과 직선 이것이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ln이라고 하자. 자, 지금 y = x제곱이라는 거는 결정이 돼 있는 것이고, y = 3x
x 플러스 2n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만 플러스 2n에서 n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뭐야? 만약에 n이 이제 1이면 여기 이제 y절편이 2가 되는 거고 n이 2면 y절편이 4가 되는 거고 n이 3이면 y절편이 6으로 되는 거고 이래서 위로 이렇게 n이 얼마냐에 따라서 쭉 올라가는 평행 이동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요 길이를 ln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L1이겠죠? L2겠죠? L3겠죠? 이렇게. 응? 그러면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길이가 좀씩 늘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쭉 가다가 퍼지니까 이 직선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교점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길어지잖아요. 좀 보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다룰 수 있겠습니다. 문제 파악을 하는 게 먼저니까.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그래서 L1의 제곱, L2의 제곱, L3의 제곱 해가지고 L10의 제곱까지. 요 길이의 제곱. 그럼 우리는 요 길이를 말이야. 요 길이를 어떤 식으로, n의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n에 따라서, 즉 n이 변수란 말이야. n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 교점이란 말이죠. 교점. 교점이라고 그러면 이거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이렇게 구해요. 자, 요 2차 방정식을 세운다 이거야. y 소거해서 요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워.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뭐야? 이 교점의 x좌표인 거죠. 그죠? 뭐, 이 교점의 x좌표 하나를 알파, 요거를 뭐 베타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 즉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n 이퀄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n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일단.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3이죠. 이건 n에 관계 없습니다. 그죠? n이 올라가도 어쨌든 두 근의 합은 항상 3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n이다. 일단 곱은인데 달라지는 거지. 자, 일단 요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L이라고 하는 거 있죠. L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크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있고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있는 상황인데 대충 그린 것처럼 잘 그렸다. 이게 알파, 지금 이게 이제 베타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닦어.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 나오잖아. 그죠? 좀 두껍게 할까? 직각삼각형이 하나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죠? 자, 요 기울기는 지금 3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배야. 그죠? 얘분의 얘가 기울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3이니까 이거의 3배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대 3대 루트 1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보면 되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자주 해봤으니까 얘를 이걸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 끝났네. 이게 바로 Ln 아닙니까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10배다. 요거의 루트 10배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ln이다. 그걸 n으로 나타내야 돼 이제. 자, 여기까지 가면 아주 뭐 거의 다 된 겁니다.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 제곱을 해야 돼. 제곱한 거는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자, 뭐야? 곱셈 공식 변형이죠. 고1 때부터 뭐 수탁이 했던 건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뭐 수탁이 안 했겠지만, 자, 그래서 얘를 3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거 9 플러스 8n이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게 ln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ln이라는 건 뭐라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10배를 한 거죠.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냐?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8n 플러스 9라고 일단 해야 되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거의 절대값인데 우리가 베타를 큰 거를 이제 두 근 중에 큰 거를 우리가 베타로 잡았으면은 굳이 절대값 안 씌워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야? 지금 뭐시죠? 요거에다 이제 루트 10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10에다가 루트 8n 플러스 9 요게 되는 거죠. 요게 ln입니다.
근데 이제 ln의 지금 제곱을 갖다가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ln의 제곱은 뭐냐? 10 곱하기 8n 플러스 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80n 플러스 90이다. 자, 요게 바로 뭐예요? ln의 제곱이에요. 거기다가 1, 2, 3 해가지고 10까지 넣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ln의 제곱까지를 우리가 an이라고 두자.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가지고 a10까지의 합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an이 지금 뭐야?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왔잖아요. 등차 수열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얘를 구해버리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항수가 지금 10개고 그죠? 그 다음에 2배의 첫째 항이 얼마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첫째 항은 170이죠. 170.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d는 이게 공차죠. 공차 80.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뭐 그냥 마구잡이로 물론 계산해도 되고요. 0, 0 곱해져 있으니까 10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밖에가 100이 되고 안에는 2 곱하기 17, 9 곱하기 8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는 2가 되고 그죠? 그럼 2를 갖다가 얘랑 나눌 게 아니라 이런 거 뭐 요령이죠? 요 부분을 나눠버리면 2 지워지고 여기는 4가 되고 그래서 17 플러스 얼마 됩니까? 36이 되죠. 그래서 53입니다. 거기다 0 2개 붙이니까 결국 요 값이 얼마야? 5300이 되는 거죠. 5300. 요것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합,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 문제는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하는 거, 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사실은 잘 나오는 거죠. 요거 잘 못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요 문제를 기회로 한번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죠? 기울기하고 요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접목시켜 가지고 이걸 ln의 식을 구했는지 이런 거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고 이제 연습 문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단원 수열 첫 번째 단원이었는데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